안녕하십니까. 3기 2조 전쟁의 기술, 승리하는 비즈니스와 인생을 위한 33가지 전략, 파트 4 공격의 기술, 전략 13 적장의 심리를 파악하라, 정보전과 심리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 적의 투영 19세기 내내 영국의 정치가들을 악몽에 시달리게 한 것은 러시아라는 거인에 대한 공포였다. 러시아의 남하는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와 영국의 인도 지배에 대한 위협이 가중됨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다른 모든 국가가 열망하였던 보물 인도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 즉 수에즈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페르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었고 아프가니스탄까지 동맹을 맺게 되면 영국은 인도의 서쪽 육로를 통한 침공에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었다. 그레이트 게임은 1813년 러시아 페르시아 구리스탄 조약부터 1907년 영러 협상까지 94년간 이어진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다. 작게는 중앙아시아와 인도에서, 크게는 흑해 연안에서 극동을 아우르는 유라시아 전역의 패권을 두고 벌어졌다. 게임의 목적은 러시아에는 중앙아시아로 남하해 인도양의 부동항을 확보하는 것, 영국에는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남하를 저지하는 것이다. 현대에는 19세기판 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 정세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되려 냉전이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전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영국은 1839년 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칸다하르에 무혈 입성한 후 든든한 방어선이 가즈니를 점령하였고 1839년 8월 수도 카불을 함락하였다. 영국은 제1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친영국 정권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였다. 윌리엄 브라이드는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생還한 유일한 영국 병사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영국의 가장 큰 패인은 모든 문화의 표준은 영국 문화이며 탐욕스럽고 의리 없다고 여긴 민족으로부터 그들의 신의를 돈으로 사려고 한 것이었다. 영국이 그토록 굴욕을 안겨준 바로 그 민족의 신의를 돈과 이기적인 동기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커다란 착각이었다. 이처럼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위험 발생 신호를 왜곡하여 판단 결정하였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전쟁의 패배에는 인간의 어둠 심리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인간 어둠 심리 세 가지 요인에는 나르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가 있다. 인간의 어둠 심리 3요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나르시즘. 과도하게 자기 중심적인 관심 또는 존경을 보인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공감 및 관심 부족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자아도취에 빠져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두 번째, 마키아벨리즘. 대인관계에 있어 이중적이고 자신의 이익에 중점을 둔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도덕성과 관련하여 냉소적이며 그들의 계산적인 성격으로 인해 속임수를 꾸미는 데 능숙하다. 인간관계에서 불신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되어 분쟁을 유발시킨다. 이렇듯 인간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상은 갑자기, 우연히, 징후 없이 발생되지 않는다. 어둠 3요인, 정책의 결함, 불완전 상태, 행동, 전쟁, 패배로 이어지는 도미노 연쇄 반응 이론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패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법칙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예방 가능의 법칙, 두 번째, 손실 우연의 법칙, 세 번째, 원인 결과의 법칙, 마지막으로 대책 선정의 법칙이 있다. 영국은 아프가니스탄 내부가 불안전 상태였을 때만 하더라도 막는 방법은 분명 있었지만 자아 도취에 빠져 불안전 행동, 즉 리스크 테이킹, 억측 판단으로 결국 전쟁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렇듯 우리는 매일 이러한 폐쇄적인 사고와 자아 도취에 빠져 살아간다. 욕망과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타인은 단순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자신과 타인 사이에 자아 도취가 개입되면 타인의 의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전략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타인을 사심없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개인은 각자 나름의 고유 문화를 향유한다. 또한 감성적 차원이 아닌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상대의 사고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적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난 후에만 적을 정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안정이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긴 메테르니, 위대한 정복자 나폴레옹을 속이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외교관 정치가이며 프랑스의 탈레랑과 함께 19세기 전반기 유럽의 국제 질서를 정립한 주인공이자 백년 평화를 이룩하게 만든 주역이기도 하다. 잠시 나폴레옹과 메테르니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오스트리아가 위치해 있다.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스트리아를 거쳐갔을 뿐이 없었다. 결국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프랑스 승리였다. 과연 프랑스 나폴레옹의 승리였을까? 적어도 이 책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데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심리전에서는 메테르니이가 한 수 위였다. 그는 면전에서는 웃음을 대하면서 뒤에서 조용히 상대방을 연구했다. 또한 우아한 외양과 유연한 태도로 상대방이 마음을 열도록 유도하였다. 이렇듯 그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나폴레옹의 심리,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을 파악하여 전략 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식별해 내는 데 있었다. 나폴레옹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의 약점을 파악하고 나폴레옹의 여동생 오스트리아 황녀도 10분 활용하여 나폴레옹과 심리적 연대감을 쌓으면서 완전히 친구라고 믿게 만들었다. 결국 나폴레옹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정작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나폴레옹은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메테르니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위의 한 문장이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정의한다. 내 자신을 숨기고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여야만 승리할 것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명심하라. 당신의 진짜 적은 상대방의 심리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상대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라. 통제되지 않는 성격, 이성이 약한 태도, 불안감 등과 같은 아킬레스건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수단을 얻는 것이다. 삶에서 힘은 무한 자원이나 완벽한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변 환경에 대한 정확한 관찰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친구와 적을 구분해 준다.
전쟁이란 기계와 같이 생명이 없는 대상을 향한 의지가 아니다. 오히려 살아서 반응하는 대상을 향한 의지다.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은 당신의 예측에 따라 단순히 반응하는 무생물이 아니다. 상대방은 항상 변하며 당신의 전략에 적응하려 한다. 상대방도 자신의 경험한 실수와 당신의 성공을 통해 한 수 배울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항상 정보를 업데이트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두 번 속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실패는 스승이다. 당신이 오늘 패배시킨 적이 내일 당신보다 더 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렇다면 결국 당신은 대전략가의 눈으로 전쟁에서 승자의 희열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